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사전 청약 네. 분양가가 나왔어요. 네네.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공공 분양이 맞냐?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 기다렸는데 이게 당최 뭐냐? 약간 네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 분양가 정말 좀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좀 높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또 우리가 한번 당한 건가? 약간 조심스레 그런 의견을 저도 좀 보태봅니다. 네. 이 분양가, 특히 신도시에 생기는 분양가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를 분양한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높고 낮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접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되거든요. 네.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높다, 낮다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 시내에 분양하는 것들이 좀 싸다 싶으면 그냥 막 몰린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사실 주변에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새로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사실 정확한 비교 대상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분양가가 분위기만 조금 약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지금처럼 이제 비싸다 뭐 이런 논란이 이제 쉽게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로 높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정부의 딜레마 부분인 겁니다. 이 사전 청약 분양가에 대한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정부 같은 경우는 네. 자, 3기 신도시를 하는 목적이 뭐냐? 네. 정부가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3기 신도시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열된 시장, 과열된 부동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공급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네.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얘기 들어보면 공급은 네. 뭔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거고 내 집 마련은 또 수요를 부추기는 거고 약간 그러니까 상충되는 이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쵸? 거예요. 네네. 안 사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좀 높을수록 안 사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보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싼 게 나한테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를 두 가지 다 만족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많이 실수한 부분이 네. 어느 한 방향으로 주도적인 이 목적을 둬야 되는데 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건지 정부에 욕심이 많은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어찌됐든 이 3기 신도시를 하면서 정부가 항상 말했던 게 내 집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들 기다려라. 네. 공급해 주겠다. 네. 구매에 맞는 걸로 공급해 주겠다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신도시라서 이게 비교하기가 힘들다고 소장님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금 3기 신도시에 나와 있는 지역을 보면 근접한 도시들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계약이라던가 다. 네. 좀 비싸긴 해요. 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화가 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말로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오픈해 보니 뭐 충족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이거에 기대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무조건 싸다, 무조건 로또다 이렇게 이제 착각 아닌 기대죠. 기대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시내 이런 데 생기는 로또 분양보다 체감적으로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갖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 택지 개발, 택지로 해서 땅값이 있죠. 거기에다 건축비, 거기에 일부 마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택지 개발을 하는 거는 여기에 사실 LH가 이제 이 택지 개발을 하잖아요.
택지 개발을 할 때 비용을 하는데 사실은 LH가 마음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분양가와 택지 개발에 있는 분양가가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의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는 분양가는 약간 규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양가를 눌러야 네. 이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이 투기 세력이 붙기 힘들어진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래서 분양가를 억지로라도 좀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것들은 분양가를 막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기본적인 원가 개념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분양가도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바. 그래서 사실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게 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이런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시장 가격에 맞는 그냥 가격을 쫙 뿌려버리면 논란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바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고 실제로 여기에서 네. 정부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목적 이게 실거주를 위해서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거주의 목적보다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집값이 안 올라갈 거다. 네. 집값이 올라갈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 이 사람들은 안 산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심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네요. 네. 정부는. 네. 그렇죠. 그냥 그래서 집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한 가구가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이번 정부가. 그래서 무주택자한테는 집을 줘야 되고 다주택자한테는 집을 팔게 해서 한 채만 남겨야 된다. 이 생각이 지금 거의 지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인트에 다 빗나가는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시장을 잡으려고 했으면 시장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잡혀지면 이 수요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무주택자가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네, 임대 물건, 공공 임대 물건도 어느 정도 있고 민간 임대 물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세, 월세 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네. 그렇게 가면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냐?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게 이 전세가를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집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안 올라가면 네. 전세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에요. 당분간. 예,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게 바로 반영나지 않아요. 굉장히 이 전세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임대로 가야 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누적이 되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네. 바로 지금 집 안 사고 전세로 옮겨간다고 해서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걸 네.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에 누적이 돼야 약간 전세난처럼 전세가가 올라가지 이렇게 네. 단기간에 올라가진 않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집값을 먼저 안정시켜야 돼요. 집값을 안정시키면 전세가도 안정이 되고 네. 안정된 상태에서 지금 입주 물량 있잖아요. 입주 물량이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럼 이때 전세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가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헛다리 짚는 정책을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그 사전정약 분양가가 나왔을 때 또 네. 정부가 또 진짜 그런 대중의 심리를 모르고 또 이렇게 책정을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약간 예견된 그런 분양가였던 거네요. 그 원하는 목적이 두 가지였으니까 그렇죠. 너무 낮지도 못하고 또 어느 정도는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욕심도 많고 시장도 잘 모르고 이런 측면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정부가 만약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냥 시장만 안정화시키는 그러려면 공급을 좀 많이 하고 분양가를 높게 해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정말 쉽게. 네.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이 청약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게 미분양으로 쫙 나오잖아요. 미분양이 나오면 시장은 금세 그냥 하락 전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네. 어설픈 분양가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어설픈 분양가.
이 사전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저는 되게 궁금하네요. 네. 진짜.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통 거의 한 3, 40대 약간 네. 이 젊은 층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네, 사실 이제 네. 미분양 같은 경우가 대부분 나타나는 게 민간 분양에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분양은 이제 마진폭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땅값이 LH가 이제 어쨌든 택지 개발을 해서 LH한테 사야 되거든요. 네네. 사면은 LH보다는 높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분양가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분양가는 무조건 이 공공보다는 훨씬 높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럼 비싸다라는 네네. 측면이 강조가 이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여기서 미분양이 나오는데 네. 지금 공공 분양이 벌써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공공 분양에서도 미분양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네. 신중하게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네, 그러한 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전청약이라서 또 1, 2년, 2, 3년 안에 또 결론이 나는 게 아니니까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오늘은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